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영끌은 꼭지 잡은 거라고 봅니다. 각종 매체에서 그렇게 들끓었으니 신기한 게 뉴스도 태세 전환해서 난리도 아니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네.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아파트 하나에 이렇게 미쳐 있을까? 대한민국 사람. 아파트가 좋은 주거 환경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파트가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파트 하나에 미쳐가지고 거의 뭐 광신도처럼 사람들이 열광하듯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열광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좀 덜한 거고, 불과 2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끌을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냐? 어떻게 집값이 무조건 오르기만 하냐? 그런 투자가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 네가 몰라서 그렇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집값은 계속 우상향이다. 무조건 오른다. 사람들이 왜 사겠냐? 지금 안 사면 당신 같은 사람들은 계속 남의 집 월세만 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아마 바보 소리 들을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때? 참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 아무 기준도 없이, 논리도 없이 왜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어디에 홀린 사람인 것 마냥 집 안 산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훈계질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 마냥, 뭘 성공한 것 마냥 그렇게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까. 근데 좀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걸 쉽게 믿어요. 저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왜냐, 눈에 보이는 거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 뻔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눈속임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누구 만나러 갈 때 맨홀로 갑니까? 맨홀로 가요? 아니죠. 화장하죠. 화장해가지고 저 다른 사람이 되잖아. 여자분들도 그 화장이 사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 화장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평범한 사람도 정말 훈녀로 만들어주잖아. 우리가 겉으로 만날 때 남들한테 보일 수 있게 흠결이 되는 것들은 다 가리고 보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 중에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로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난 그렇게 생각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오히려 의심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영끌 같은 것들이 한창 들끓었어요. 2020년, 2021년에 뭐만 하면 호재래요. 뭐만 하면 호재.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그런 기사도 엄청 많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한숨만 쉬고 있어. 점점점. 영끌에 참여하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 졸지에 벼락거지가 되어버렸다. 몇 달 사이에 집값이 수억이나 뛴 아파트를 보면서 한숨만 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기사들 여러 많이 봤죠. 지금은 안 보이죠. 그때 많았어요. 오히려 그때 내가 그 언론의 분위기를 아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너 영끌 참여 안 하잖아. 그럼 너 평생 거지 된다. 영원한 거지가 되는 거야. 벼락거지. 너 그렇게 살고 싶어? 살고 싶지 않지. 그러면 온갖 가진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을 사.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다 땡겨서 받아서 사. 안 그러면 너 평생 거지 소리 듣는다. 그렇게 약간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영끌 같은 걸 관심도 없고 재테크들을 모르던 사람들도 영끌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래 부동산 잘 몰랐고 투자 같은 거 잘 몰랐던 사람들이 그 불안감 때문에 너도 나도 연끌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가장 위태해졌습니다. 지금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난 참 이 언론이 참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3년 전에 많은 사람들을 연끌시장으로 자기들이 다 끌어당겼잖아요. 영업질을 많이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안 사면 바보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서 막상 그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와서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여러분, 앞으로 있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언론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한번 되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되시는 분들 지금도 언론을 믿습니까? 지금도 미디어를 믿나요? 오히려 미디어에서 뭐 호재다, 뭐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거르세요. 거르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게 믿지 마십시오. 쉽게 믿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일하는 40대 아줌마가 저보고 대화 중에 닌 MBTI를 모르냐? 요즘 젊은이 많냐고 묻길래 저는 그거 들어는 봤고 그런 거 안 믿고 관심이 없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확실한 척도예요? 라고 물으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뭐 MBTI가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유행하는 것들, 대세가 있는 것들 보면 뭔가 아무 이유 없이 근본 없이 따르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연글도 그래서 연글이 뭔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연글이 잘못되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연글을 하신 분들 상당수는 어떤 마인드냐면 남들이 하니까 내가 안 하면 왠지 도태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주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니까 나도 배 아파서, 뭔가 특별한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주변 사람들 동의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비단 연끌뿐만 아니라 뭔가 MBTI도 그렇고 뭔가 유행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주변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의뢰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거 나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연끌비트도 원래 투자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도 했겠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주변에 이제 올랐다는 얘기 듣고 너도 나도 뛰어들었어요. 원래 연끌비트 하기 전까지는 업비트도 몰랐을 거야 아마. 빗썸도 몰랐을 테고. 전혀 몰랐잖아요. 몰랐다가 주변 사람들이 뭔가 투자했는데 한 몇백 정도 이제 이득 봤다는 거 알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뛰어든 사람들 꽤 많죠.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도 엄청 많죠. 이 MBTI도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는 사람도 많아. 저는 재미나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웃기기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중에 말로는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거의 믿어요. 믿습니다. 나 여자분들이 좀 답답한 게 뭐냐, 여자분들이 혈액형이나 이런 MBTI 같이 뭔가 화학적인 어떤 검증이나 근본이 없는 것들을 쉽게 믿습니다. 그냥 맹신을 해요. 맹신을. 여자분들이 확실히 이런 종교나 미신 같은 걸 잘 믿어요. 샤머니즘이 훨씬 더 약해. 정말로. MBTI 신뢰도도 보면 남자보다 여자분들 훨씬 더 많이 믿어요. 훨씬 더 많이 의존해. 전 아직까지도 MBTI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MBTI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십니까? 블루님, MBTI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MBTI. 저는 MBTI 뭐 그 성격 유형 16가지에 대한 특성은 잘 모르는데요. MBTI 약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어스와 브릭스라고 하는 이제 모녀지가 있는 여자 두 분이 만든 성격별 유형 검사예요. 그리고 이제 줄여서 MBTI. 그러니까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를 줄여서 MBTI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학적인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라 작가가 만든 겁니다. 봐봐, 조린간이도 몰랐잖아. MBTI 관심 있죠? 관심 있는데 이거 유해도 모르고 역사도 몰라요. 이게 무슨 그런 심리학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그리고 이게 만든 목적이 무슨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만든 목적은 뭐냐 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패망하고 나서 많은 남자들이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죽고 나서 여자들이 남았는데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남자들이 죽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 원래 독일이라는 나라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여자분들이 일을 안 했습니다.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남자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이 패망하면서 많은 남자들이 죽다 보니까 여자들만 남았는데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자들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살면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잖아요. 직업적인 분야에 뛰어든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여자분들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자기 특성이 맞는 부분의 직업적인 이제 적성을 찾게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MBTI입니다. 이렇게 뭐 아무 사람이나 성격 분석해가지고 16가지 이렇게 구분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어떻게 된 게 무슨 뭐 사람 성격을 알려주는 무슨 확실한 지표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성격이라는 거는 물론 본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달라요. 나이 때마다 변하고 환경에 따라 좀 변합니다. 근데 이거를 유형별로 딱 정의하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 성격이라는 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내향적인 사람도 내향적인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MBTI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MBTI를 하되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하세요. 재미로. 관심을 가지는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뭔가 그릇되게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바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웃긴 게 뭐냐 하면 뭔가 MBTI를 뭔가 확실한 지표인 것처럼 판단하고 뭔가 MBTI가 뭐냐 물어보면 뭐 ISTP라고 하면 ISTP 그냥 단정 지어버려요. 그 사람을. 그 사람 그걸로 아예 단정 지어버려요. 그런 건 굉장히 좀 몰상식한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죠.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라는 걸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 비단 MBTI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보면 뭔가 유행 같은 것들이 번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은 찾지도 않고 그냥 따라합니다. 따라하면서 다 믿거나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저는 가끔 가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멍청하다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유 없이 따라오고 주관 없이 따라오고 남들이 하니까 하고 그러면서 뭔가 얻는 건 없어. 통찰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시간, 돈 다 써버려. 얻는 것도 없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뭔가 알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뭔가를 보더라도 내가 좋아해서 보고 내가 원해서 보고 내 판단에 따르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앞가리 못하고 사는 데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뭔가 자기 기준 없이 주관 없이 판단 없이 그냥 어떤 트렌드가 돼버리면 그냥 거기 따라하고 거기 이용당하고 착취당해도 내가 왜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지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지경을 만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